똑같은 투자금 3억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장 좋은 아파트에서 실거주까지 할 수 있다면 굳이 수도권 외곽으로 가서 갭 3억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만 보세요. 만약에 지금 본인이 지방에서 실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관망 모드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상급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있고 급매로 나오는 가격대들은 바로바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지난 9월에서 10월의 시장처럼 뜨거운 불장을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었고 거래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밌는 건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의 상승에만 주목할 때 지방도 슬금슬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지역들도 꽤 보입니다.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비단 서울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제는 과공급이었던 지방 시장도 공급 절벽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지방에 실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주인공인 2,500만 명의 지방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지방을 당장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방 주요 단지의 시세 상승 폭과 호가 그리고 전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부터 볼게요. 저는 리치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월드 센텀입니다. 트럼프 월드 센텀 34평의 시세는 14억 7천만 원이고요. 전고점 대비 1억 9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현재 호가는 시세보다 3천 정도 비싼 15억이고 전고점은 16억 7천이니까 아직 전고점에는 조금 모자란 수준이죠. 트럼프 월드 센텀 34평의 전저점은 1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2급지에서 3급지라고 볼 수 있는 남구에 있는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34평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단지의 현재 시세는 9억 4천 정도고 전저점 대비 2억 1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전저점은 7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호가는 10억이고 전고점이 10억 9천이었으니까 거의 전고점 가까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1급지보다 여기가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에 실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해운대 쪽으로 센텀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가격대를 낮춰서 한 6, 7억 정도까지 한번 낮춰볼게요. 거제 2차 현대 홈타운을 갖고 왔는데 여기 34평형입니다. 현재 시세는 6억 8천 정도고 전저점이 5억 9천이었는데 전저점 대비해서 0.9억 그러니까 한 1억 정도가 올랐고요. 현재 호가도 6억 8천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고점이 8억 6천이니까 아직 전고점까지 1억 4천 정도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볼까요? 대구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버머 33평입니다. 현재 시세는 15억 5천이고 전저점이 11억 7천만 원이었는데 3억 8천 정도가 이미 올랐습니다. 호가는 16억 5천만 원이고 전고점이 15억 6천으로 현재 시세와 비슷하니까 이미 전고점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알고 있는 대구의 대장 아파트는 이미 전고점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2, 3급지 정도로 내려옵니다. 청라언덕 쪽으로 가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33평을 가지고 왔는데 현재 시세는 7억 8천 정도고요. 전저점이 6억 정도였으니까 1억 8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현재 호가는 8억 2천이고 전고점이 8억 1천만 원이었으니까 현재 호가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전고점을 이미 넘었다라고 볼 수 있죠. 3급지로 가겠습니다. 월성동으로 갈게요. 월성 이편한 세상 33평을 가지고 왔는데 시세는 5억 4천만 원이고 전저점은 4억 4천만 원으로 전저점 대비 한 1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현재 호가는 현재 시세보다 한 4천 정도가 비싼 5억 8천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전고점은 7억 정도였으니까 아직 전고점까지는 1억 넘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으로 와볼까요? 대전의 이제 구대장이죠. 물론 뭐 현재도 대장급의 위치에 있는 크로바입니다.
크로바 36평 갖고 왔는데 시세가 12억 4천만 원으로 전저점 10억 1천만 원에 비해서 2억 3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현재 호가는 13억 정도고 전고점이 13억 6천이었으니까 전고점까지는 한 6천 정도가 남은 모습이고, 트리플CT 5단지 한 2급지라고 볼 수 있죠. 2급지에서 3급지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트리플CT 5단지의 34평형은 현재 시세가 6억 3천만 원이고 전저점이 5억 3천이었으니까 1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현재 호가는 시세와 비슷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전고점은 7억 9천만 원으로 1.2억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지방 중소도시도 한번 볼까요? 전주와 춘천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전주를 보겠습니다. 전주에선 대장인 에코시티 더샵 2차 33평을 가지고 왔고 시세가 6억 3천만 원이고 1억 4천 정도가 전저점 대비 올랐습니다. 전저점은 4억 9천만 원이었고 현재 호가는 7억 정도가 됩니다. 전고점이 6억 7천만 원이었으니까 전고점이 현재 시세와 호가의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번엔 춘천입니다. 춘천의 대장급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편한 세상 한숲시티 33평인데 현재 시세는 5억 6천만 원 정도로 전저점 4억 8천에 비해서 0.8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현재 호가는 5억 7천으로 시세와 거의 비슷하고요. 전고점은 6억 1천만 원이었으니까 거의 호가가 전고점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죠. 어때요? 지금 이렇게 제가 5개 지역 정도를 정리했는데 지방도 생각보다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광역시의 경우에 3급지 이하로 상승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최상급지의 경우 전고점을 회복하거나 근처까지 온 단지들이 많이 보이고 호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부 급매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면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진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락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호가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만약 본인이 지방에 실거주하고 계시다면 근처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현재 부동산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본인 동네가 아직 조용하다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이사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뭐 예를 들어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곳 부동산을 한번 가보신다면 생각보다 온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고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총 매매가가 한 5억에서 9억 정도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은 여전히 대출 70%까지 전혀 문제 없이 나오죠. 만약에 매매가가 10억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7억을 받으면 내 돈이 3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 최상단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방 1급지의 10억 아파트가 수도권 6억 아파트보다 미래 가치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투자금 3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장 좋은 아파트에서 실거주까지 할 수 있다면 굳이 수도권 외곽으로 가서 갭 3억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지방에서 실거주를 할 수 있다면 실거주를 무조건 추천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실거주를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죠. 물론 서울 수도권의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에도 대기업 없나요? 지방에도 대기업 있고 전문직들 많고 의사, 변호사 많습니다. 돈 많은 사업가들,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돈 잘 버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굳이 실거주할 수 없는 서울, 경기로 오는 것보다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지를 매수해서 실거주하면서 다음 사이클을 노리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질문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시브님, 지방은 이제 안 오르지 않을까요?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은 역사적으로 커플링되어서 함께 움직인 기간보다 디커플링돼서 따로 움직였던 기간이 더 길었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 역사가 반복될지 아니면 새로운 뉴노멀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지금보다 가격이 더 좁혀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의 상단인 뭐 마포나 용산, 성동, 광진 아니면 강남 3구 이런 곳의 상승률을 따라잡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서울의 중하급지 정도의 상승률은 지방 광역시의 대장급들은 충분히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미 그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단지들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방도 괜찮은 단지들은 이미 전고점 가까이 왔고 전저점 대비 1억 넘게 오른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지방에서 아무거나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지방에서 아무거나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지 좋은 곳의 신축급을 고른다면
잃을 확률보다는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가 어차피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지방도 전월세가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너무 저렴했던 거거든요. 너무 지금 싼 거죠, 가격이.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전략이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제일 좋은 곳에 실거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수도권 묶이지 않은 곳에 갭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들이 토허지로 묶였기 때문에 갭 투자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규제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을 공략해야 하는데 이 지역들도 향후에 시세가 많이 오르면 규제 지역으로 편입될 확률이 높죠. 벌써부터 뭐 동탄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실거주 2년 조항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방러들은 이걸 채우기가 어렵죠. 규제 지역을 피해가면 좋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의 시세는 별로 오르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라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아이러니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지방 실거주를 하게 되면 향후 운이 나쁘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거주 만족도도 챙길 수 있죠. 거주 안정성도 챙길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의 시간이 서울 수도권의 시간이었다면 저는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의 시간이 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4년 정도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사람들이 미쳐서 달려오는 26년이나 28년 정도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지방이 사이클이 짧으니까요. 지금도 절대 늦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망할 타이밍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 영상을 보고 단 한 명이라도 적극적으로 저는 지방 매수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놓쳐버린 서울 수도권 시장을 보면서 허탈해하고 허무해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쟁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저는 2,500만 지방러들의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이 영상도 지나치고 지금이 기회인지를 모르고 지나가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택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